안녕하세요. 오늘은 슬기로운 집콕 돌봄 서비스로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에 가장 핫하게 뜨고 있는 반려식물 키우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텔레모네 테라피의 반려식물 키우기로 여러분들에게 아주 예쁜 식물 모듬 심기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의 소재인 자재부터 식물까지 먼저 알려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화분 있죠. 여러분들이 주어진 화분이 이렇게 커요. 적은 게 아니고, 그다음에 화분, 받침 있고요. 네, 우리가 화분을 식재를 하면은 거기 밑에 낭석이라든지 바크라든지 배수층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낭석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식물을 식재를 하려면 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흙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배양토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배양토가 보면 이렇게 까만 흙이에요. 요즘에 그냥 일반 흙을 쓰지 않고 상토를 많이 쓰는데 상토를 많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상토 속에 보면 하얀 흙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게 펄라이트예요. 6,000도씨 이상에서 뻥튀기한 흙이라 이렇게 만지면 부스러지는 흙이거든요. 그래서 이 흙이 물을 주면은 수분을 흡수를 하고 있다가 뿌리에다가 수분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상토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마사토가 있어요. 마사는 상토가 가볍기 때문에 물을 주면은 위에 올라와서 말리는 현상들이 있는데 이 마사토로 눌러주는 역할을 하고 위에 배수층을 만드는 기능을 하는 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화산석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하얀색의 송이석이 갔을 거예요. 화산석은 장식석이에요. 그래서 마사토를 위에 덮는 기능을 하는 걸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에그석이에요. 보통 식물 이름이라든지 오늘의 반려식물 키우기를 했으니까 나만의 주제, 제목을 만들어 줄 거예요. 쓰는 용도로 쓰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의 이제 식물 하이라이트죠. 여기에 보면은 흰색의 얼룩 무늬가 굉장히 많은 이게 식물인데 스노우 사피아라고 해요. 요즘에 가장 핫하게 뜨고 있는 식물 중에 하나고 공기정화나 식물의 어떤 수분 공급이나 미세먼지, 음용 기능이 굉장히 많은 식물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여기에 굉장히 넓은 식물이 있는데 이거는 뭘까요? 극락조예요. 여인초하고 극락조가 좀 비슷하기는 하는데 극락조는 잎이 넓고 여인초는 좁고 이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기공을 열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산화탄소라든지 매연이라든지 이런 환경에 부과되는 것들을 탄소에 먹어야지만이 사는 식물 중에 하나고 그리고 얘는 보니까 거북이 등처럼 생겼잖아요. 껍질판처럼. 맞아요. 거북등 알로카시아예요. 요즘처럼 날씨가 습하고 어때요? 공기층이 기후변화가 굉장히 변화가 많잖아요. 이럴 때 아이들이 아침에 물을 주지 않아도 공기 중에 있는 습도를 다 먹고 우리 집에 아니면 우리 사무실에 습도가 이만큼 높아요 라고 물방울을 하나씩 떨쳐주는 아이예요. 그래서 굉장히 공기정화에 좋은 식물 중에 하나고요. 여기에는 보니까 이렇게 잎이 뾰족뾰족한 아이죠. 나사가 정한 공기정화 식물 1순위예요. 아레가야자라고 해요. 그래서 음용뿐만 아니라 전자파 차단도 굉장히 잘하는 식물로 알려져 있는 식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보니까 여기 하얀색의 약간 진한 녹색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컬러 테라피 식물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얘는 핑크스타예요. 피토니아 종류 중에 오렌지 색깔, 화이트 색깔, 옐로우 색깔이 되게 많은데 얘는 핑크색을 띄었다고 해서 핑크스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 식물들의 식재를 하고 포인트를 주기 위한 식물을 준비를 했어요. 자, 이렇게 오늘 식물에 식재하기 위한 자재와 식물들을 이렇게 모듬을 알려드렸고요. 지금부터 식물 식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설명드렸던 배수층을 만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배수층을 만드는 게 낭석이에요. 낭석은 여러분들 어디에 쓰는 것들인가요?
또 사무실이나 집에 보면 동양난을 많이 식재를 하잖아요. 동양난을 식재를 했을 때 이 난석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물을 주면 쏙 빠져버리잖아요. 근데도 난이 엄청 잘 크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이 난석은 물을 그대로 흡수를 하고 있다가 이 안에서 진산작용을 통해서 다시 뿌리에다가 수분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화분에 이제 식재를 할 때 이게 흙으로만 식재를 하면 이제 물을 주면 줄수록 흙은 다져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배수층이 안 되면 뿌리가 썩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막기 위해서 이 난석으로 배수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난석을 맨 밑에다가 이렇게 배수층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만큼 넣은 다음에 배수층이 만들어졌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배양토, 상토죠. 상토를 가지고 이렇게 위에다가 층을 만들어서 줄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식재가 됐죠. 그래서 이 정도 식재가 된 다음에 우리가 식물 식재를 할 건데, 나무도 식물도 얼굴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이게 갈라져 있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이 잎이 얼굴이 보면은 등을 보이고, 여기에는 보면은 앞을 보이고, 이제 이런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식물마다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이렇게 얼굴들이 있어요. 그래서 식물 식재할 때는 얼굴이 나를 보거나 아니면 하늘을 보거나 이렇게 식재를 하는 게 좋은데, 이 녀석들도 누구 때문에 나를 배신하는 경우 있어요. 뭘까요? 해가 보면 해를 보고 쉽게 가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도 지금은 나를 보고 식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식재하는 방법은 식물의 얼굴이 나를 보거나 하늘 보거나 이렇게 식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이 키가 클 수 있는 성장이 있잖아요. 모든 시기를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사람도 모여서 사는 게 좋듯이 식물들도 서로 모여서 사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아이들은 식물 크기가 어느 정도 크냐면 한 3m, 3m 그 정도까지 크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애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클 수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면은, 식물의 특성을 알면은 식물을 식재를 할 때에 위치라든지 이런 구도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좋은 팁을 하나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굉장히 크는 아이, 그리고 아까 나사 가정한 아레카 식물이라고 했잖아요. 아레카야자. 이 아이들도 굉장히 크기는 하지만, 이게 보면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나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이 돼 있는 거 이렇게 보이시죠? 얘가 뿌리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씨앗에서 발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온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수경도 가능하고, 그래서 수경으로 하게 되면 어때요? 음용 기능이 엄청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기 중에는 모든 나쁜 노폐물을 파괴를 시키고 흡착력을 할 수 있는 식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레카야자도 이렇게 얼굴이 있다는 거 말씀 주셨죠? 그래서 나머지 식물들은 위로 크는 아이들이 아니라 몸통으로 크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흑낙조는 어디예요? 위로 크는 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로 크는 아이들을 먼저 뒤쪽에다가, 그래서 식물을 식재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걸 어디에다 심어야 되겠다 이렇게 구도를 먼저 잡아보고 나서 식재를 하는 게 실수 없이 심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래서 저는 식물이 잎이 넓은 아이들은 넓은 아이들끼리 모을 거고, 그 다음에 식물이 녹색과 화이트와 약간 진한 카키의 이 색깔 배합을 해서 식재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뿌리를 이렇게 내리고 있는 아이들은 그냥 쑥 뽑아버리면 흙이 다 풀어져 버려요. 근데 제가 아까 뽑은 것처럼 이대로 뽑아져 있잖아요. 여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이 흙에서 빠져나오는 아이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뿌리가 서로 상처가 되지 않아야 건강하게 클 수 있어요. 우리 사람하고 똑같아요. 뿌리에 상처가 나면은 어때요?
티가 나게 되고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곱게 되고 그래서 아프게 되잖아요. 근데 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혈관이 이렇게 뿌리를 해서 이 뿌리들이, 이게 뿌리 보이시죠? 뿌리가 다치거나 상처가 나면 여기에 이제 미생물이라든지 병균이 들어가서 식물이 식지 않으면 좀 한 3, 4개월 지나고 나면 죽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 뿌리에 이미 노폐물이 그만큼 미생물이 번식이 돼서 아이들이 도대껴서 죽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심하기 위해서 살짝살짝 해서 이렇게 빼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잎이 같이 어우러지게 그래서 얼굴을 그대로 살려서 식재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래 파에서도 이렇게 뿌리가 막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살짝 간지작 하면서 빼내시면은 그대로 빠지게 돼 있어요. 뿌리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어도 이렇게 뿌리채 나오죠? 그래서 뿌리채 나온 거를 조심스럽게 이제 모양을 구조를 잡고 하나 식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식재가 된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한해 뭐 띄엄띄엄 해가지고 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로 다 모아서 심었어요. 한 뿌리에서 나오는 것처럼 식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좀 띄엄띄엄 해가지고 식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 이 녀석은 독자적으로 물을 굉장히 아레카야자는 물을 좋아하기도 하고 물을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환경에 굉장히 적응력이 좋은 애예요. 이렇게 모듬 심기를 할 때는 물을 좋아하는 아이, 물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 구분을 해서 식재를 하는 게 중요하고 햇볕을 많이 봐도 잘 사는 식물이 있고 그늘에서만 사는 식물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식물들은 다 음지식물 위주로 식재를 했고 물을 보편적으로 같은 시기에 주면은 잘 수분 공급이 일정하게 필 수 있는 것들로 골라서 줄인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알로카시아도 이게 보시면은 거북등 모양처럼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얘도 뿌리가 이렇게 왕성하게 엄청 많이 나와 있죠. 이 아이도 우산처럼 생겼으니 안에다가 예쁘게 한번 심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모듬 심기가 이렇게 끝났어요. 이렇게 모듬 심기가 끝났는데 여기에 이 공간에다가 흙을 또 한번 채워볼게요. 자, 이렇게 흙을 어느 정도 채우고 손가락으로 약간씩 꼭꼭 이렇게 눌러서 흙이 그 뿌리가 그대로 흙하고의 접촉이 되게끔 그래서 서로 물을 주면 심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식재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식재를 할 때에 흙을 넣을 때에 잎이 흙에 덮이게 되면은 우리 사람 목 딱 조여놓으면은 숨쉬기 힘들잖아요. 이런 것처럼 식물들도 숨쉬기가 힘드니까 될 수 있으면 목을 내놓고 그래야 식물이 훨씬 더 잘 크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지금 화분 드린 거 보면은 화분들이 다 이렇게 턱이 있어요. 턱이. 그래서 턱 안에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흙이 마무리가 되도록 식재를 하는 거예요. 흙을 끝까지 다 올리는 게 아니고요. 이제 흙을 끝까지 올리지 않는 이유는 상토 부분이 가볍고 물을 주면은 다 넘쳐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거고 물을 주면은 평균적으로 이게 수평적으로 전체적으로 물을 다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예쁜 핑크스타를 안 심었잖아요. 그래서 흙을 침필한 다음에 어때요? 이런 아이들은 키가 크기 때문에 이 목이 허리선이 굉장히 크게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핑크스타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조금해서 목줄기가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 아이들하고 똑같이 심어버리면 얘들이 확 깊이 안으로 묻혀버리겠죠. 그래서 손을 못 쉬면 얘를 또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가장 위에다가 식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하고
아까 식재를 한 거에 목이 올라오는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예쁘게 포인트로 이렇게 식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흙이 여기에도 여기처럼 여기에 밑에 아래에 가게끔 식재가 됩니다. 꾹꾹 눌러서 이렇게 모둠 식기가 됐어요. 모둠 식기가 되고, 자, 제 손이 보면 여기가 쏙 들어가 있죠. 이 턱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흙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위에 쓰는 흙이 있다고 그랬죠. 마사토. 이 마사토를 여기에 흙을 보이지 않게끔만 덮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사토나 흙에 잎이나 줄기가 닿지 않게끔 덮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했겠죠. 네. 요거로 흙이 보이지 않게끔. 자, 이렇게 해서 보이실까요? 자, 보면 이렇게 식물들이 속에서 흙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끔. 그래서 흙이 보이지 않고 마사토만 딱 보이죠? 이제 이렇게 해서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식물 식재가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마사는 물을 주면 물을 줄수록 깨끗한 돌의 조그만 모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통인석이나 화산석을 드리긴 했지만, 아, 나는 이대로 깔끔하다. 그럼 이대로 해서 키우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이제 통인석이나 화산석을 드린 거를 위에다가 장식석처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배수층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식물이 깊이 덮이지 않게끔. 그래서 모든 심기를 해도 이 아이들은 나중에 햇볕과 따라가고 자유롭게 크기 위해서 다 어디로 가냐? 밖으로 나가게 된대죠. 여러분들도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밖에를 나가듯이 이 아이들도 지금은 제가 이렇게 모든 준비를 해서 가운데다 이렇게 다 모아놨지만, 누구를 따라서? 바람 따라서, 햇볕 따라서 자유롭게 밖으로 펼쳐나가지 안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둠 심기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식재가 됐어요. 이렇게 다 모아졌죠? 그래서 그 대신 물을 줬을 때 물층을 만드는 이 공간들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쁘게 심어줬어요. 예쁜가요? 자, 이렇게 식재가 됐죠? 자, 여기에 이제 식물들이 모두 다 아까 이렇게 낱개로 있을 때는 조금 저그만 화분에가 이렇게 많은 식물이 다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하셨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다 모둠 식기를 해서 다 심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에그석을 하나씩 넣어드렸어요. 이 에그석으로 오늘의 반려식물을 이렇게 모둠 식기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멍충이 식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집에 민니 정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 그래서 사랑의 정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애칭을 하나씩 만들어서 여기다 써가지고 놓고, 뒤에다는 뭐 나이만의 이제 오늘 날짜라든지 식물을 하는 것이니까 스테이를 한 다음에 이렇게 앞에다가 딱 놓으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식물 식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고 지금부터는 관리하는 거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예쁘게 식재가 됐어요.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아이들은 물을 좋아하는 식물들끼리 모아있거나 물을 좋아하지 않는 식물끼리 모아있거나 이렇다고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들은 중간 정도의 물을 주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이 이제 보통 우리가 꽃집에 가서 꽃을 사면 이 식물 며칠에 한 번씩 물 줘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요, 10일에 한 번요, 막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집이 건조할 수도 있고 우리 집이 습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건조한 집은 당연히 물을 한 번 더 줘야 될 거고, 습한 집은 그만큼 물 주기를 늦춰야 될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애들도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평균적으로 아까 이 물층을 만들어줬잖아요. 여기에 수북하게 물이 차도록 물을 주는 게 중요해요. 물이 갈증이 났는데 위에서 물을 픽픽픽픽 주고 나는 매일 물 준다? 애들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한 번씩 주더라도 한 번 많이 여기에다가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이 정도 지금 현재 환경이라고 하면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을 여기 위에 가득히 차서 물바지에 물이 훅 빠질 정도로 이렇게 해서 물을 한 번씩 주는 게 굉장히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게 물도 중요하지만 환풍이 잘 돼야 돼요. 통풍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빛은 우리가 간접 조명이라든지 이런 빛, 창으로 들어오는 빛을 보서 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햇볕을 보고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의 햇볕의 양이라고 하면 건강하게 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재를 다 하고 나면은 샤워를 먼저 한번 시켜주세요. 전체적으로 우리 샤워기 돼가지고 화분도 씻고 전체적으로 씻으면, 지금은 여기에 화산석이나 섬유석이 까맣고 하얗지만 물을 깨끗하게 씻어 놓으면 얘들이 싱싱하게 보이고 예뻐 보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키우시고, 중요한 거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 물 주는 시기가 됐을 때 샤워를 한 번씩 시켜주는 게 최고예요, 식물은. 우리가 식물을 키우는 거는 미관상으로 보기에서 키우기도 하지만은 식물들이 주는 이 산소 공급이 엄청 우리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 공급을 많이 받으려면 이 피부의 역할, 우리 피부가 보통 마사지도 하고 샤워도 하는 이유가 표피에 있는 각질 제거라든지 이런 걸 해야지 피부가 매끈하고 피부가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샤워를 많이 해줘야 얘네들이 기공을 열어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좋은 산소를 여러분들에게 공급을 해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샤워를 자주 시켜주면 이 공기 중에 음료 발생이 많이 돼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양의 어떤 기운들을 파괴를 하고 흡착을 해서 여러분들 공간에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주는 식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자, 보시면 식물 이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하얗게 생긴 녀석이 스노우 사파이어, 이거 잎이 넓은 애가 극락조, 거북이 등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거북등 알로카시아. 잎이 뾰족뾰족한 식물들은 이게 나사가 정한 공기정화 식물 1순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레카야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이 핑크 색깔 살펴서 핑크스타 키토니아 종류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나만의 반려식물 키우기를 진행해봤어요. 재밌으시죠? 예쁘게 키우셔야 되겠죠? 자, 슬기로운 집콕 돌봄 서비스로 오늘 여러분들 찾아뵙는데, 예쁘게 건강하게 나만의 반려식물 키우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